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고관리 혁신의 게임체인저 인포 WMS의 최첨단 기능 발견이라는 주제의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혁신적인 기술이 전통적인 관행을 혁신하고 비즈니스 역량을 재구성하는 창고관리의 새로운 시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네, 이 역동적인 환경에서 인포 WMS는 차세대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미래의 성장을 지원하는 최첨단 사스로서 완성도 높은 기능들을 자랑합니다. 네, 인포 WMS는 산업별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직관적인 디자인과 포괄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차세대 창고관리 시스템을 고민하는 기업에는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네, 인포 WMS는 작업자 생산성, 재고 정확성 및 처리량, 이행 비용 등을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을 하는데요. 네, 이번 웨비나에 참여를 하셔서 인포 WMS가 왜 창고관리 혁신이 필요한 기업의 이상적인 솔루션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포코리아에서 WMS 솔루션 컨설턴트로 재직 중이신 최성만 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포코리아에서 WMS 솔루션 컨설턴트로 재직 중인 최성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객분들께 인포 WMS 솔루션을 소개해드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물류 현장의 페인 포인트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 사항을 도출해내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 인포가 ERP와 WMS를 포함하는 이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인포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신 시청자분들께 회사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포는 다양한 산업들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2002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본사는 미국 뉴욕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 세계 약 160개가 넘는 오피스에서 약 17,0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22년을 기준으로 한화로 약 4조 원 정도 규모인 회사입니다. 솔루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소개해드릴 인포 WMS뿐만 아니라 ERP, HCM, MES, PLM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웨비나는 약 40분간 준비된 발표가 먼저 진행된 후에 그 후에 약 10분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질문들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을 해서 발표자이신 최성만 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에 참여를 하시고 설문을 작성을 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을 해서 경품도 보내드립니다. 끝까지 많은 참여,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창고관리 혁신의 게임체인저 인포 WMS의 최첨단 기능 발견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창고관리 혁신의 게임체인저 인포 WMS의 최첨단 기능 발견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창고관리에 혁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트루 클라우드 사스 기반의 WMS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인포 클라우드 스윗 WMS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고관리에 혁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물류창고의 레벨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발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물류창고의 안전성과 환경의 영역을 포함하여 물류창고의 레벨, 즉 수준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물류창고의 성능에 대한 관점에서 제품 및 주문 복잡성과 거래 속도 및 거래량이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물류창고의 성능에 따라 레벨 1부터 레벨 5로 구분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벨 1 물류창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레벨 1 물류창고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그리고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를
주로 작업자의 경험과 기억에 의존하여 처리하는 수동 처리 방식의 물류 창고입니다. 물론 수동 처리 방식이 주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고 추적 및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에서 피킹을 위한 픽슬립 출력과 기본적인 입출고 문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재 취급 장비로는 지게차, 빨랫장 및 카트와 같은 기본 장비를 주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레벨 2 물류 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벨 2 물류 창고는 기본적으로 주문 이행 및 재고 정확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WMS를 구현하여 거의 모든 프로세스에 활용합니다. 그러나 WMS를 보유한 것과 WMS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행에 기반한 WMS가 아닌 경우 WMS 활용도가 50% 이하로 매우 낮은 경향을 보이며 일반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동 컨베이어 시스템이나 AGV 등과 같은 부분적인 실행 시스템과 통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레벨 3 물류 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벨 3 물류 창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의한 작업 실행을 기준으로 진정한 의미의 실행 시스템을 구현한 물류 창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효율적인 주문 처리 및 이행을 위해 이커머스 플랫폼과 원활하게 통합이 되고 공급업체 및 물류 파트너와의 긴밀한 통합을 통해 엔드투엔드 공급망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시간으로 재고, 주문 및 배송에 대한 종합적인 가시성을 제공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적으로 해결하고 주문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일 또는 이길 배송 옵션을 포함하여 주문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행하는 고속 주문 처리, 까다로운 고객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키팅과 같은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화 및 개인화, 온도에 민감한 품목, 위험물질과 같은 특수상품 등의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며 의약품 등의 제조나 품질 관리에 관한 규칙인 GMP를 문제없이 준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분석 도구를 구현하여 물류창고 운영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더 나은 의사결정 및 프로세스 개선을 가능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로봇 시스템, ASRS, 캐로셀과 같은 진보된 기술을 사용한 높은 수준의 자동화를 비롯하여 자동화가 어려운 영역에서는 인간 작업자와 함께 작동하는 코봇 시스템과의 통합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레벨 4 물류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벨 4 물류창고는 레벨 3 물류창고의 수준에 물리적인 완전 자동화가 더해진 물류창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확하고 효율적인 주문 피킹 및 포장을 위해 로봇팔, 비전 시스템 및 AI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스마트 피킹 및 포장을 구현하고 자율주행 차량 및 드론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물류창고 프로세스를 완전히 자동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을 조율하고 동기화하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적시 운영이 가능하고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여 중앙 집중식 작업 관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벨 5 물류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벨 5 물류창고는 한마디로 미래지향적 컨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레벨 4 물류창고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자동화된 물류창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벨 5 물류창고는 여기에 인공지능, 로봇공학 및 진보된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모든 물류창고 프로세스를 운영적인 측면까지 완전히 자동화합니다. 예를 들면 복잡한 결정과 최적화를 위한 데이터를 이해하고 추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인지 컴퓨팅 시스템을 구현하고 변화하는 시장 상황과 고객 행동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적응하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반의 자가학습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이를 통해 수요, 공급 및 시장 조건에 따라 가격을 실시간으로 조정하기도 하고 물류창고 자체 내에서 주문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3D 프린팅 제조 기술을 통합하고 개별 고객 선호도 및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례 없는 수준의 제품 및 서비스를 맞춤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국 공급업체, 제조업체, 운송 및 고객을 포함하여 상호 연결된 공급망 요소의 더 넓은 생태계로 물류창고를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계신 내용은 2019년 가트너에서 발표한 WMS 구현 프로젝트의 실패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준비사항에서 물류창고의 복잡성에 영향을 주는 10가지 디멘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류창고의 복잡성 또한 물류창고의 혁신과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WMS 도입을 고려 중이시라면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셔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류창고의 크기에 따라 복잡성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물류창고의 규모 및 작업자 수 등으로 물류창고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물류창고 제약사항은 일반적으로 물류창고가 극복해야 하는 사항으로 물류창고의 입출고 흐름에 제약을 주는 조건이나 기회비용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와 제품의 이동 동선에 영향을 주는 물류창고의 레이아웃과 로케이션이 있고, 물류창고의 작업량, 그리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주기별 작업 처리량 역시 물류창고의 복잡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적응성은 물류창고에 새로운 비즈니스가 추가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물류창고가 이를 얼마나 잘 지원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B2B 비즈니스만을 하던 기업에 B2C 비즈니스가 추가된 경우 같은 물류창고 내에서 물리적인 구분 없이 B2B와 B2C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교한 WMS의 도움 없이는 비즈니스 대응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작업의 유형 역시 작업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물류창고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머신 핸들링 이퀴먼트 자동화는 물류창고의 자동화 설비 수준에 따라 복잡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변성의 경우는 예를 들어 주문을 받아 출고 작업을 진행하는 중에 주문이 취소가 되는 경우처럼 물류창고 내에서 특정 조건들이 얼마나 자주 또는 얼마나 많이 바뀔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특성은 신선식품인 경우에는 온도 관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품질 검사가 필요한 화학 제품들, 가구와 같이 제품의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제품들 등 다양한 제품의 특성들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물류창고의 복잡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고 산업별로 독특한 요구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WMS와 같은 전문화된 시스템 없이 작업자의 경험과 기억으로만 수행하기란 분명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물류창고 관리에 있어서 주요 KPI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문 이행률입니다. 이 KPI는 지정된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이행된 고객 주문의 비율을 측정합니다. 주로 재고 정확도가 이 지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재고가 부족한 상황을 대비해서 안전 재고를 설정하시기도 합니다. 다음 재고 정확도는 재고 부족, 과잉 재고 및 배송 오류를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재고 수준과 로케이션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을 제공하여 재고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문 주기 시간은 주문을 받고 배송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추적합니다. 이 KPI의 핵심은 얼마나 주문 처리를 간소화하여 주문 주기 시간을 단축하고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지입니다. 다음으로 피킹 정확도는 주문 이행 프로세스 중에 정확하게 피킹된 품목의 비율을 측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재고 정확도가 이 지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피킹 오류는 물류창고에서 발생되는 가장 큰 낭비 요소 중 하나인 만큼 피킹 경로와 피킹 방법을 최적화하여 피킹 정확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피킹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 배송은 약속된 배송 날짜 또는 그 이전에 고객에게 배송된 주문의 비율을 의미하고, 재고 회전율은 재고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특히 물류창고 비용 중에서 재고 비용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WMS를 활용하여 재고 회전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자 생산성은 물류창고에서 작업 인력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창고 공간 활용은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창고 공간의 비율을 부피 단위로 추적합니다. 반품 비율 및 처리 시간은 고객이 반품한 제품의 비율과
반품 처리에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는 KPI이고, 주문 피킹 시간은 주문을 위해 개별 항목을 피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추적합니다. 고객 서비스 레벨은 주문 정확성, 정시 배송 및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추적하여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고, 수행 비용은 제품의 보관, 보험 및 노후화와 같은 재고 보유와 관련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송 정확도는 고객이 주문한 품목과 수량으로 배송된 주문의 비율을 측정합니다. WMS는 배송 정확도를 개선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반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물류창고 관리에 있어서 주요 KPI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WMS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주요 KPI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프로세스 개선에 필요한 통찰력을 얻고 계십니다. 결국 물류창고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영역을 넘나드는 복잡한 비즈니스 요구사항들을 극복하고 효율성, 정확성, 고객 만족도 및 전반적인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적화된 KPI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물류창고 관리에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물론 여기서 혁신은 기술적인 혁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인 혁신 못지않게 운영적인 측면에서 비즈니스에 대한 혁신도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류창고 관리에 있어서 혁신은 단순히 창고관리 시스템인 WMS를 도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업자의 경험과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90% 이상의 WMS 활용도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기반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 플랫폼 기반의 혁신을 통해서 물류창고 운영을 효율화하고 수동 작업을 줄이며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바코드 스캐닝부터 RFID 및 실시간 추적 시스템과 같은 혁신 기술은 재고 정확도를 개선하여 품절, 과잉 재고 및 주문 이행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더 빠른 주문 처리, 더 짧은 배송 시간, 향상된 주문 정확성으로 이어져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의 레이아웃 설계, 적치 및 할당 전략, 그리고 최적화된 피킹 경로를 통해 창고 공간 활용 및 보관 용량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재고 수준, 주문 상태 및 전체 물류창고 성능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을 제공하는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한눈에 물류창고의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데이터 분석 도구는 물류창고의 성능, 수요 패턴 및 운영 병목 현상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주고, 변화하는 시장 역학, 고객 선호도 및 산업 동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혁신의 결과는 물류창고의 성능을 최적화하여 전반적인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비즈니스 성장과 확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시스템 구축 방식 중에서 최근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SaaS에 대한 내용으로 트루 클라우드 SaaS 기반의 WMS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은 총 소유 비용인 TCO를 낮추기 위해서 카펙스보다는 오펙스를 선호하는 분위기이고, 그 외에 보안성이라든지 시스템의 성능과 안정성의 관점에서도 이전과는 사뭇 다르게 SaaS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아직 SaaS보다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인 IaaS 시장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SaaS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IaaS라는 기반 위에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자면 IaaS 영역은 SaaS 영역에 포함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SaaS를 선택하셨을 때 확보하실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멀티테넌트에 의한 소유 비용 절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입주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면
아파트의 공동 인프라를 직접 소유하시지 않고 입주민들과 함께 공유하시면서 직접적인 소유 비용은 절감하실 수 있는 개념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꽤 매력적인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고객사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한 설치 또는 테스트를 주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버전은 고객이 원하는 속도에 맞춰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지불 구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스 구독료에 포함되는 인프라 비용의 경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컴퓨팅, 네트워킹, 그리고 스토리지 비용입니다. 비즈니스 성장을 고려하여 책정은 되었지만 당장은 불필요한 인프라 범위까지 처음부터 구독료에 포함해서 비용을 지불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연하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간편한 액세스를 위한 싱글 사인온으로 여러 소프트웨어를 함께 구독하실 경우 하나의 플랫폼에서 단 한 번의 사인온으로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해나 보안 취약성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사스를 선택하시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인프라 및 플랫폼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한 점도 사스의 매우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측면에서 기업들은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기술 스택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능, 신뢰성 및 안정성이라는 이점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크게 세 가지 구축 방식인 온프레미스, 호스티드, 그리고 클라우드 사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인포가 이야기하는 사스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프레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구축형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축형의 경우 서버를 포함하는 인프라 영역, 라이선스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용권, 그리고 데이터를 고객이 직접 소유하시고 관리하시는 방식입니다. 국내에서는 경제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 위주로 많이 선호하시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호스티드 방식입니다. 하이브리드라고도 부르는 이 방식은 서버,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킹에 대한 영역은 IaaS 구독형으로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 라이선스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용권과 데이터에 대해서만 고객이 직접 소유하시고 관리하시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호스티드 방식은 IaaS 영역에 직접 구축을 하는 방식이며 광범위하게는 이러한 호스티드 방식까지도 사스의 영역에 구별되어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방식의 단점으로는 고객사에서 인프라 영역과 소프트웨어 영역을 구별해서 관리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인프라 영역인 IaaS와 플랫폼 영역인 파스의 기반 위에서 제공되는 사스, 바로 인포가 이야기하는 트루 클라우드 사스입니다. 다른 말로 퓨어 사스라고도 부르는 트루 클라우드 사스는 고객사에서 IaaS 영역과 파스 영역을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킹부터 애플리케이션 영역까지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영역을 소프트웨어 벤더사가 준비를 해드리며 고객사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구독 서비스로 안정적으로 사용하시면서 데이터만 소유하시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용의 관점에서는 IaaS 영역과 파스 영역의 비용까지도 사스 구독료에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고객사에서는 하나의 컨택 포인트로 세 개의 영역을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사용하고자 하시는데 클라우드 인프라와 플랫폼을 고객사에서 직접 선정을 해야 하고 구독료는 IaaS, 파스, 사스별로 각각 청구가 된다고 한다면 구축형이나 호스티드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트루 클라우드 사스의 기반 위에 인포 WMS를 어떻게 구성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프라스트럭처 영역인 AWS 클라우드 레이어입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AWS는 클라우드 분야의 선두주자입니다.
인포는 안정적인 사스 비즈니스를 위해서 AWS와 2014년부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고 지금까지 9년 이상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AWS 클라우드의 특징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성, 신뢰성, 탄력성, 중복성, 그리고 전 세계 어디든 도달 가능한 범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플랫폼 영역인 인포 OS 레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포는 트루 클라우드 사스 비즈니스를 위해서 IaaS 영역 못지않게 플랫폼 영역인 파스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ERP나 WMS에 본질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고객의 독특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켜 드리는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플랫폼 형태로 개발하고 그 위에 ERP나 WMS를 탑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인 인포 OS를 직접 구축하였고 인포 WMS와 같은 인포의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은 모두 인포 OS 플랫폼 위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인포 OS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는 홈페이지 협업, 문서 관리, 시스템 통합, 워크플로우 등 크게 8가지 서비스들이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들은 WMS의 영역을 벗어나는 고객의 독특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고객사 전체 비즈니스 생태계의 기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인포 OS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강력한 IaaS 영역과 파스 영역 위에 인포 WMS가 탑재됩니다. 인포 WMS는 그 자체로도 동급 최강의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포 OS 플랫폼과 결합하여 고객사의 독특한 비즈니스 요구사항들을 더 원활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인포 WMS의 주요 기능으로는 핵심 창고 관리 모듈, 고급 창고 관리 모듈, 작업자 생산성 관리 모듈, 3PL 빌링 모듈, 라이트한 TMS 모듈, 그리고 확장성 툴킷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분석 레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기업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운영을 최적화하고 기업이 속한 해당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석 도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포 버스트는 로우 데이터를 실행 가능한 통찰력으로 전환하여 더 나은 의사결정, 향상된 효율성 및 전략적 성장을 촉진하는 수단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이 트루 클라우드 사스 기반의 인포 WMS 모델입니다. 가장 아래의 IaaS 레이어부터 인포 OS 플랫폼, 인포 WMS, 그 다음은 커머스 플랫폼 또는 IoT 등과의 네트워크 연결 레이어, 인포의 분석 도구인 인포 버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레이어까지 이 모델이 바로 인포 클라우드 스윗 WMS의 풀셋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인프라부터 분석 도구까지의 구성은 인포 클라우드 스윗 WMS의 핵심 구성 요소를 말씀드린 것이었고 지금 보시는 모델에서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레이어는 고객사의 필요에 따라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혁신이 필요한 물류창고에 트루 클라우드 사스 기반의 WMS 모델인 인포 클라우드 스윗 WMS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포는 SCM 솔루션 전문 회사입니다. 2000년 초중반까지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했던 익시드 WMS라고 하는 WMS가 있었습니다. 이 익시드 WMS는 1990년대에 개발된 WM4000이라는 시스템이 발전되어 탄생한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인기가 많았던 WMS였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WMS가 갑자기 WMS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포가 2006년에 익시드 WMS를 인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포는 익시드 WMS를 인수하면서
WMS 전문가들을 그대로 채용하였고 그들 중 상당수는 아직도 인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인포가 익시드 WMS를 인수한 이후 가장 먼저 했던 혁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시 CS 버전이었던 WMS를 웹 기반의 아키텍처로 바꾼 것이고, 둘째는 3PL이라고 하는 물류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가장 적합한 WMS를 공급하기 위해서 3PL 빌링, 레이버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TMS를 보유한 기업들을 차례로 인수하였고 2011년에 이 모든 기능들을 통합한 솔루션을 출시한 것입니다. 인포가 3PL 기업들을 위한 WMS를 개발하려고 했던 것은 3PL 기업들은 전체 산업 영역에 걸쳐서 다양한 화주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3PL 기업의 맞춤형 WMS라는 의미는 전체 산업 영역의 맞춤형 WMS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3차원 시각화 물류창고 기능을 탑재하면서 호스티드 구축 방식과 같은 싱글 테넌트 클라우드 WMS 비즈니스를 시작하였고 2019년에는 트루 멀티 테넌트 클라우드 WMS 비즈니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싱글 테넌트와 멀티 테넌트의 차이는 예를 들면 단독주택이냐 아니면 공동주택이냐의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포는 멀티 테넌트 클라우드 WMS 비즈니스를 시작한 이후로 많은 고객들로부터 WMS 솔루션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인포 WMS의 혁신은 인포 R&D 팀에 의한 로드맵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인포 WMS는 입출고, 재고 관리 등과 같은 핵심 기능들은 물론이고 제품 재배치를 위한 슬로팅이나 3차원 시각화 물류창고 등과 같은 진보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 가벼운 TMS 기능, 작업자 생산성 관리 기능, 그리고 3PL 정산 및 송장 기능들을 통해서 SI로 개발된 WMS보다 더 정교한 물류창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최적의 보관 로케이션을 찾아주는 적치 전략을 우선순위에 따라 물류창고별, 화주별, 제품별 등에 적용시킬 수 있고 제품을 피킹해서 상자에 담을 때 가벼운 제품들은 상자 후 위쪽에 위치하도록 정교하게 피킹 순서를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팅 기능을 통해서 피킹 이동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3차원 시각화 물류창고 기능을 통해서 한눈에 병목 구간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포 WMS는 물류 현장의 실행에 기반한 WMS로서 물류창고 내에서 운영팀과 현장팀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영팀은 높은 수준의 비즈니스 규칙 및 전략을 WMS에 적용시킬 수 있고 현장팀은 사전 구성된 작업 프로세스에 따라 WMS가 지시하는 대로 직관적으로 작업을 수행만 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포 WMS는 인포 OS 플랫폼 위에 탑재되어 홈페이지, 시스템 통합, 문서 관리, 워크플로우 등의 서비스들과 함께 조화로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으며 인포 오토메이션 에이전트를 통해서 다양한 WCS 영역의 자동화 시스템들과 원활하게 연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포 WMS는 전 세계에 약 1200개가 넘는 고객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고 SCM 분야의 전문 회사답게 30년이 넘는 SCM 분야의 경험과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물류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예외 사항들이 국내외 5,000건 이상의 구축 경험들을 통해서 시나리오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테넌트 클라우드 사스 비즈니스에 적합하도록 솔루션은 구성에 기반해서 각각의 기능들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이며 다양한 산업별 경험을 토대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원활하게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구축 방식에 있어서는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를 기반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세 가지 구축 방식이 모두 가능하고 언어는 한국어를 포함하여 15개국의 언어를 지원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해외 진출 시에도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포 OS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포 OS는 오퍼레이팅 서비스의 약자로
크게 8가지의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해서 WMS와 같은 코어 애플리케이션에는 포함되지 않은 고객의 독특한 요구사항들을 충족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터프라이즈 포탈은 기업의 홈페이지를 제공해 드리고 직원들 간의 실시간 피드 및 게시판 협업, 그리고 사용자별 개인화가 가능한 화면 구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각의 사용자는 본인의 역할에 기반해서 최적화된 홈페이지 화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문서 관리는 강력한 문서 저장소이며 아이템 마스터 등의 추가가 가능한 이미지 파일을 포함하여 상황에 맞는 작업 연계가 가능한 기록 문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제품 폐기와 같은 물류 창고의 특정 프로세스에서 증빙을 해야 하는 이미지나 문서가 있다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워크플로우는 사전에 특정 조건을 설정해 놓고 이에 부합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고 메시지 및 알림받기가 가능합니다. 이 워크플로우 서비스를 잘만 활용한다면 100% 정시 배송과 같은 높은 수준의 물류 창고 KPI 달성도 가능합니다. 또한 인포 OS에 포함되어 있는 EAI인 인포 아이온을 통하여 비인포 시스템들과의 원활한 통합이 가능하고 데이터 패브릭을 통해 분석을 위한 데이터셋을 기존 레가시 시스템까지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RPA, 디지털 어시스턴트, 그리고 예측 분석을 적용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확장성 툴킷과 노코드, 로우코드 기반의 앱 개발 도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레이어에서의 강력한 보안성과 싱글 사인온을 통해 단 한 번의 사인온으로 여러 시스템들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포 클라우드 스윗 WMS의 핵심 분석 도구로 제공해드리는 인포 버스트는 포괄적이고 조직화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여 기업이 직감이 아닌 통찰력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KPI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측정함으로써 목표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데이터 내의 패턴, 추세 및 상관관계의 식별을 통해 시장 동향, 고객 행동 및 비즈니스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소들을 예측할 수 있으며 운영의 비효율성과 병목 현상을 식별하여 더 나은 리소스 할당, 프로세스 개선 및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포의 강력한 분석 도구입니다. 인포 콜맨 AI는 특정 프로세스에서 규칙적인 자동화가 필요한 영역에 지능형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적용하여 반복된 실행에 의한 누적된 결과를 추적할 수 있고 일명 챗봇이라고 하는 디지털 어시스턴트 기능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대신 찾게 하거나 시스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신입사원들에게 필요한 안내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기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선택과 모델 학습을 통해 새로운 예측 분석 모델을 직접 생성하여 포캐스팅에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했을 때 인포 클라우드 스윗 WMS는 트루 클라우드 사스 기반의 WMS 솔루션으로서 효율적인 물류창고 관리를 위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개발되어 검증된 기능들을 구성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화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분석 도구, 통합 도구, 확장성 도구, 바코드 디자인 도구, 워크플로우 도구, 그리고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도구를 통해서 고객 스스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용자 권한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포 클라우드 스윗 WMS는 동급 최강의 구성 요소를 활용하여 전체 산업 영역의 요구사항들을 원활하게 충족해드리고 데이터에 기반한 통찰력을 통해서 효율적인 물류창고 관리 및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물류 비용의 최적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쟁사가 여러분보다 먼저 인포 클라우드 스윗 WMS를 도입하게 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진행을 해주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질문 중에서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영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인포 WMS는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모두 지원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신 전영진님 감사합니다. 네, 인포 WMS는 어떤 그 하드웨어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HTML5 기반의 그 웹브라우저만 제공이 된다면 스마트폰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임종택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인포코리아 WMS 적용 시 기업 환경에 맞춰 커스터마이징 지원을 해주시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사실 그 인포와 같이 이제 외산 솔루션에 대해서는 이제 고객들께서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이제 그 궁금증을 좀 가지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 저희 인포 WMS 같은 그 제품들은 솔루션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멀티 테넌트 클라우드 사스 기반의 WMS를 제공을 해드린다는 의미는 WMS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다 갖췄다라는 이제 의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인포 WMS의 이제 어떤 요구 사항들을 뛰어넘는 고객의 독특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인포가 크게 네 가지 접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그 인포 OS 플랫폼에서의 그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 WMS에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없는 요구 사항을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포 OS 플랫폼에서 제공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포 WMS에 내장되어 있는 그 확장성 툴킷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확장성 툴킷은 이제 이미 개발되어 있는 화면 내에서 어떤 고객께서 추가를 원하시는 유효성 검사라든지 그 DB 조작, 뭐 DB 데이터의 생성, 수정, 삭제 등과 같은 이제 그 DB 조작에 대한 영역, 이런 부분을 이제 추가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인포 OS 플랫폼에서 로우 코드 기반의 앱 개발 도구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장성 툴킷을 벗어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앱 개발 도구에서 이제 간단하게 앱을 이제 개발하셔가지고 인포 WMS와 연동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방식이 있고요. 인포 앱 개발 도구를 또 뛰어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인포 OS 플랫폼 위에 이제 별도의 저희가 그 프레임워크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인포 몽구스 프레임워크이라는 이제 제품입니다. 그래서 단넷 기반의 프레임워크인데 사실 인포 WMS와 같이 이제 주로 고객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이 OMS 영역이거든요. 근데 사실 OMS의 특성상 어떤 솔루션으로 이제 개발을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각각의 산업별로 고객의 원하는 그 환경에 따라서 이제 보통 개발을 해드리는데 뭐 OMS 정도 영역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넷 프레임워크에서 OMS를 구축을 하고 인포 WMS하고 연동을 하는 방식의 그런 방식이면 뭐 웬만한 요구 사항들은 다 커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도 임종택님께서 주셨는데요. 인포코리아 WMS는 호스트 ERP, SCM과도 연계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인포 OS 플랫폼에 이제 강력한 EAI,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그 영역인데요. 그 인포 아이언이라는 제품이 그 내장되어 있습니다. 인포 OS 플랫폼에. 그래서 그 인포 아이온을 통해 가지고 ERP라든지 다른 기타 외의 뭐 커머스 플랫폼과 그 원활하게 연동이 가능하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윤성원님께서 주셨는데요. 적은 면적으로 최대 물류를 수용하는 것도 현재 물류 창고가 갖춰야 할 조건인데 면적 활용 최적화에 대한 인포 WMS 전략이 궁금합니다. 전략을 물어보셨는데요. 네. 인포 WMS가 가지고 있는 이제 뭐 다양한 비즈니스 룰과 그다음에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성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것처럼
인포 WMS를 사용했을 때는 그 추가 공간 요구사항을 좀 줄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은 이제 그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적치 전략하고 할당 전략인데요. 적치 전략은 이제 입고가 끝난 제품을 이제 보관 지역으로 그 현장의 작업자분께서 옮기실 때 보통은 이제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작업자분께서 지게차로 해당 팔레트를 뜨셔가지고 이제 그 적당한 보관 로케이션으로 이제 그 제품을 이동을 하시는데요. 인포의 적치 전략을 사용을 하시면 작업자분께서 지게차로 제품을 뜨고 그 다음에 제품을 스캔을 하는 순간에 인포 WMS가 최적의 그 적치 공간, 그러니까 미리 이제 설정을 해 놓은 최적의 적치 공간을 계산을 합니다. 인포 WMS가. 그래서 그 계산된 그 로케이션을 작업자가 그냥 뭐 직관적으로 그 이동을 하시는 이제 방식인데요. 그래서 사실 마스터 데이터 셋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스터 데이터를 잘 셋업을 해가지고 로케이션에 그런 그 큐빅이라고 하죠. 부피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 아이템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마스터 데이터를 초기에 셋업을 잘 하시면 그렇게 그 물류 창고의 그 부피 단위로 그런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박일규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인포 WMS 도입 시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옵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 환경에 대한 도입 모델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일단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멀티 테넌트 클라우드 사스 그 WMS는 AWS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앞서 설명해 드린 그 호스티드 구축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프라 영역이 사실 클라우드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아니고 데이터 센터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직접 서버실을 그 구축해가지고 그 가지고 계셔도 상관없으시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빗 센터하고 그 서버실에서 그 구성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온프렘이나 호스티드 방식의 구축 방식이면 될 것 같고요.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AWS하고 9년 넘게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AWS를 이용한 인프라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를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포 WMS의 장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인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CM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30년이 넘는 SCM 분야의 경험과 그리고 전문가들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인포 WMS의 주요 기능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핵심 창고 관리 모듈, 그리고 좀 고급 창고 관리 모듈이 있는데 이제 고급 창고 관리 모듈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 뭐 작업 관리라든지 작업 기어 넣기, 3차원 시각화 물류센터 기능, 그리고 슬로팅,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 외에도 작업자 생산성 관리 그리고 3PL 이제 뭐 사실 3PL 업체를 사용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도급 직원들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도급비를 정산하실 때도 작업에 기반해서 정산하실 때 3PL 빌링 모듈을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확장성 툴킷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적인 유효성 검사라든지 DB 조작에 이제 그 고객분께서 직접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인포 OS라는 플랫폼 위에 인포 WMS가 아무래도 그 탑재가 되다 보니까 인포 플랫폼의 8가지 서비스를 또 같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웨비나 동안에 이렇게 쏟아지는 질문에 또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주신 담당자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과 그리고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웨비나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웨비나에 참석해 주시고 많은 질문과 관심을 가져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발표 내용이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유용한 내용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창고관리 혁신의 게임체인저 인포 WMS의 최첨단 기능 발견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거나 인포 WMS를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화면의 자막에 있는 메일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